그러면 벡터들이 애초에 벡터들이 선형 종속이면 기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선형 독립인 기저를 선형 독립인 게 당연히 기저죠. 기저를 하려면 선형 독립이어야 되고 걔네들끼리 꼭 직각이 아니더라도 그냥 벡터 3개가 주어졌을 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직교 기저를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들 수 있냐 아니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게 여기 나온 그람 슈미트 과정이 돼요. 그래서 서로 선형 독립이기만 하고 뭐 직교하고 뭐하고 전혀 없는 벡터 3개에 대해서 기저의 3개에 대해서 하나는 첫 번째 기저는 그냥 자기 자신을 질 크기로 나눠주면은 방향만 남죠. 그러니까 얘는 정규화가 노멀라이즈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벡터를 두 번째 기저를 구하고 싶은데 길이 상관없이 우선 얘를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떤 벡터냐면은 h2 계산한 벡터랑 첫 번째 벡터 있죠. 여기 노멀라이즈 된 거 정규화된 벡터랑 둘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은 쭉 풀려서 0이 나와요. 값이 0이 나오게끔 되는 벡터가 되는 거죠. 기저가.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직교한다. 근데 직교만 하면 끝날 거 아니죠. 크기를 1로 맞춰줘야죠. 그 다음에 또 직교하는 벡터 만들고 얘는 어디에 대해 직교냐면은 D1이랑 그 다음에 D2 둘 다에 대해 직교를 하게 돼요. 그렇게 만드는 식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위에 줄을 하나 그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를 나타내는 건데 위에다가 이렇게 꺽쇠를 붙인 거는 해시라고 해가지고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는 길이 1짜리 벡터를 되게 위에다 꺽쇠를 붙여서 햇을 붙여줍니다. 얘가 길이를 구하면 1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소고나란 벡터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그러면은 D1, D2, D3가 오소노멀한 기저가 되는 거죠. 우리 연습 문제도 보면은 그래서 3개의 벡터를 가지고 그람 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오소노멀한 벡터 세트로 바꿔내는 과정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소노멀한 기저들에 대해서 오소노멀한 기저 세트가 있다면은 임의의 벡터 x를 오소노멀한 기저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으로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어떤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래 벡터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k번째 기저 오소노멀한 기저하고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을 때 나오는 거가 ak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가 되는 거죠.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세 개의 기저가 있어요. 세 개의 기저가 있을 때 우리가 3차원 공간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떤 벡터가 있다고 치게요. 3, 1, 마이너스 1, 1.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우리가 3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얘를 계산했을 때요. 원래 벡터 우리 3, 마이너스 1, 2라고 써놓고서는 3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상하긴 한데 우선 한번 설명하고 다른 예에 대해서 할게요. 3, 마이너스 1, 2에 대해서 3에 대해서는 여기에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 2하고 2의 k가 1이라고 치면은 1, 0, 0하고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누가 나와요? 3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A1이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답을 알고 이렇게 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 식을 바꿔봅시다.
3, 마이너스 1,2인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실제 벡터예요. 어떤 벡터. 근데 우리가 주어진 기저가 누가 장난을 쳐서 잠깐만. 서로 오소 노말해야 되잖아요. 하하. 그럼 1, 1, 이런 오소 노말한 걸 찾기 힘드니 마이너스 1로 합시다. 각각 기저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3, 마이너스 1,2라는 원래의 벡터를 얘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식을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은 요 벡터랑 얘랑 내적을 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죠. 알파 2는 1 나올 거고 알파 3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은 x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3, 2, 1 더하기 1이니까 그냥 하고 이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 설명하는 기저 예를 오소노멀한 기저 예를 되게 좀 간단한 걸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하다 보면 아니면 연습 문제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접했겠지만 그람 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직교 정교 기저가 그냥 여러분들 생각만큼 예쁜 걸로 안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뭐 마이너스 1분의 루트 1, 뭐 컴마 뭐 그런 식으로 막 나올 거예요. 그럼 서로 얘랑 직교긴 하고 얘도 크게 1로 맞추려다 보니까 막 뭐 루트가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들 많죠. 그렇게 나온 애들에 대해서 원래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표현을 하려면은 각각 이게 얼마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를 구성하는 엘레먼트들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벡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어떤 벡터가 있다면은 그 벡터랑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벡터랑 각 기저들에 대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거에 그 각 기저를 곱한 것.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여기서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거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거를 모든 기저에 대해서 오소노멀한 기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건데 요 항을 우리가 뭘로 하냐면은 앞에 엘레먼트라는 걸로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쓰자. 하나의 스칼라로. 그래서 결국에 하나의 벡터는 하나의 벡터는 오소노멀한 베이스 기저에 대해서 정교, 직교, 정교 기저에 대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소노멀한 기저들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을 때는 벡터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냥 그 개수에 제곱 해가지고 다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운 거죠. 루트 썸 스퀘어가 됩니다. 원래 이거잖아요. K라고 쓰면 안 되겠죠? 앞에 K를 썼으니 J라고 씁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각각 이 EK, EJ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잖아요. 근데 애초에 오소 노멀한 기저니까 J랑 K랑 서로 다르면은 얘는 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은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은 K랑 J랑 같을 때만 돼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